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선욱입니다. 자, 시험 잘 봤나요? 네. 선생님 방금 시험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6편보다 조금 쉬웠죠. 마지막 20번 문제에 좀 이 디귿 보기가 약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19번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래서 고지자기 문제도 굉장히 좀 쉽게 나왔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그 이단원의 선생님들 복병 같다고 강조했던 지구 기후변화 천문학적인 요인, 거기서 이제 세차 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죠. 그것도 사실은 뭐 그냥 그럭저럭 풀만 했고, 선생님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또 외계행성계 탐사, 그거 조금 헷갈려서 그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허블의 법칙과 파장 변화량을 이용한 뭐 은하들의 속도와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6평이나 어쩜 7월 학평, 7월 학평보다도 조금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괜찮아요. 9평이니까 수능을 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은 선생님 여기서 확실하게 예언 한마디만 한다면 9평보다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낸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제 벌써 이게 한 3년쯤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문제 어떻게 피해갈 수 없이 기존의 낸 문제 살짝 바꿔갖고 내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마 수능도 그렇게 대비를 한다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열심히 푼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뇌우, 우박, 황사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뇌우는 성숙단계, 선등본계 등 성숙단계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죠. 적은 단계, 우리가 발생단계라도 하고 그 상승기류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숙단계,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있고, 천둥, 번개, 우박, 돌풍, 소나기 뭐 이런 거 다 성숙단계에서 맞는 얘기죠. 우박은 주로 층운형 구름에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층운형은 얇은 구름이잖아요. 적운형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빈 땡이고요. 황사는 여름철 아니죠. 황사는 봄철입니다. 네. 옳은 내용은 요거 이제 학생 A만 맞는 게 되겠죠. A가 정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양. 이게 원래의 멘틀 대류설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상부 멘틀에서만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멘틀의 연약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상부 멘틀 중에도 연약권이 있어요. 상부 멘틀 다는 아니지만 그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게 원래 멘틀 대류설은 이겁니다. 플룸 구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원동력, 멘틀 대류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맞고요.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다면 해양 지각이 해령에서 생겨서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에 생긴 해양 지각이 이렇게 해서 해구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륙 지각은 예전 거 그대로 있는데 해양 지각은 생겨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 거는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나이 어린 것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지역의 평균 연령이 대륙 지역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디귿 보면 뜨거운 플룸이, 이거는 그냥 뭐 아니죠. 이 얘기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멘틀 대리설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2번 뭐 간단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3번 조금 헷갈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중위도 해역에서, 그러니까 해역은 하나예요.
다른 시계 A시계 B시계 깊이 0에서 50m 해수는 수온연분도 나타낸 것이다. 수온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찬물에 잘 녹는 거잖아요. A는 지금 표면의 온도가 거의 한 22도씨, B는 표면의 온도가 약 14도죠. 14도씨. 찬물에 잘 녹는데 B가 더 커야 되겠죠. A가 크다 이거 아니고요. 수온이 14도씨인 해수의 밀도, 그러면 수온이 14도씨인 해수 A는 여기, B는 여기. B가 조금 더 밀도가 큰 쪽에 가깝죠. A가 B보다 작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혼합층에 듣기는 요거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수온 수심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4도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14. A는 20이니까 여기가 2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맨 밑에 50m가 거의 뭐 6도 가까워요. 7도라고 할까요? 7도. 이렇게 놓고 B는 0에서 50m까지가 다 똑같아요. 14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B예요. B. 여기가 50m라고 하면 B입니다. 근데 그 아래도 50m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A는 지금 7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건 무슨 얘기죠? A는 수심 50m 중간에 14도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여기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A는 22도에서 시작하는데 50m에 14도가 되고 더 가는 거죠. 더 이렇게 가죠. 7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A예요. 아, 그럼 B도,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 A가 여기가 지금 수온 약층이고, 그죠? 여기가 지금 심해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B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B는 뭐 이 밑에 가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겠구나. 어차피 심해층은 수온이 A나 B나 똑같을 테니까 햇빛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럼 B의 이 구간은, 아, 이거 혼합층이구나. 여기 이제 수온 약층이 있고 B는 여기 심해층이 있는 걸로.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꺼운 게 아닙니다. A는 사실 혼합층이 거의 없고 처음부터 온도가 쭉 떨어지는 수온 약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여기서 B, 아니 B란다, 니은만 3번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퇴적구조형성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근데 실험하는 걸 보면 이게 뭐예요? 건열이잖아요. 건열 얘기를 하는 거고, 전용비를 비춰갖고 변화된 표면의 모습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갈라진 모습은 니은이 맞는데 여감은 안 되죠. 쉐일 같은 거, 주로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암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쉐일이나 이암이나 뭐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점토로 그런 데서 발견돼. 여감 안 됩니다. 정답은 이건 이제 기억리 정답이고요. 이건 좀 너무 쉬웠고, 5번 문제 볼게요. 가와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어느 타원이나 불규칙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불규칙이잖아요. 나는 타원이고, 불규칙은의 특징이 이제 젊고 푸른 별들이 많은 거죠. 성간물질 많고, 성간물질에서 별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젊은 별들이 많은 겁니다. 타원은 반대죠. 붉고 나이 많은 별들이 많죠. 성간물질 별로 없고, 옛날에 다 만들어져서 성간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별 됐고, 성간물질 별로 없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나는 푸른 별이 더 많다 이거 아니죠. 별들 평균 나이는 가가 작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이게 기억 D가 정답이고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HR도의 별 기억린 디귿을 나는 별의 분광에 따른 흡선의 상대적 색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HR도에 나타냈는데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봤을 때 니은이 지금 크기가 기억에 비해서 크죠. 왜냐하면 이게 저온인데 니은이
온도가 저온인데 광도는 똑같아. 고온인 기억이랑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고. 니은과 디귿은 어때요? 온도는 똑같아. 근데 니은이 훨씬 밝아. 크네. 크기 작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지금 만 K가 넘죠. 만 K가 A0인데 그것 좀 넘어가니까 이쪽 어딘가에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니은과 디귿은 5000도 3000도 여기 4000도일 텐데 그거 조금 안 되고, 그러면 요 G형이 태양이 6000K 거든요. G재료가 600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어디에 니은이나 디귿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뭐 K형, M형이 몇 도인지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요. 광도계급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광도계급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초거성이 1A도 있고 1B도 있고, 1B가 조금 더 작은 거죠. 근데 주계열성 광도계급이 5고, 그 다음에 백색외성 광도계급,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도계급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별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초고성 제일 크잖아요. 근데 니은과 크기가 다른데 광도계급이 같을 리가 있나요? 아니죠. 땡이고요. 디귿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H1 흡선이 강하게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거 나타내는 거는 1000도, 만 K 이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갈게요. 현생 누대 동안 생물과의 멸종 비율과 대멸종이라는 식이. 그래서 이 대멸종 나왔을 때 뭐라고 하라 그랬죠? 5대 페트백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5대 100개 가지고 되겠소? 그죠? 페트병 100개 가지고 되겠소? 이거 5대 페트백. 그래서 A가 올더비스기 대멸종이고요. 그 다음에 대본기 대멸종이고, 페름기 5대 페, 그 다음에 여기 백악기 대멸종까지 5대 페트백. 이거 하면 끝나는데, 그죠? 네. 생물계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 이런 거는 짜증나. 막 이제 지구가 무시해. 지금 여기 있잖아. A가 요만큼이고 B가 이만큼이라는데 A가 높다니. 이건 너무한 거죠, 문제가. A와 B 사이 추출이 양서류가 출현했다. 그럼 양서류는 뭐냐? 어류가 나오고, 양서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나오고. 선생님, 저는 생물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야. 파충류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조류 나오면서 이게 나눠져서 이제 포유류 나오죠. 그러니까 어류가 언제예요? 고생대? 어류니까 오르도비스기. 그죠? 근데 파충류는 이제 고생대 중기 넘어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대 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류 다음에 양서류니까 A, B, 3이 이제 고생대는 캄하고 오실 때 왜 그랬잖아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루리아기의 식물, 실루리아기 석탄기, 캄하고 오르도비스기야.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른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오르도비스기와 페른기, 이거 고생대 이 앞에서부터 중간 끝까지 그 사이에 양서류 맞는 얘기.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아닙니까? BC 사이는요, 이건 이제 백악기니까 이 중생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BC 사이 중생대. 트레아스기 주력의 백악기. 이거 아니죠.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고요. 네. 8번 갑니다. 온대지역기압 중심 흑번광 관측자. 온대지역기압 나오면 일단 이거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다. 옛날 얘기를 했고, 단면도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다.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니까 여기 층은 이슬비. 기압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을 때, 이건 좀 쉬워요. 기압이 제일 낮았을 때가 여기죠. 쭉 바람 요거 또 나와 있고, 또 여기가 기압이 제일 낮을 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이렇게 갔다고 하면 여기인데, 여기가 기압, 저기압 중심과 제일 가까우니까 기압이 제일 낮아야 되겠죠. 여기 남풍계열의 바람 맞잖아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 A일 때 관측수 생공. 그럼 A는 뭐냐면 저기압 중심이 제일 가까우기 좀 전에,
이쯤 어디? 여기쯤 어디 있을 때 이게 뭐가 있어? 온난연선면 없잖아요. 이거는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 이거 기출문제 똑같은 거 있어요. 관측소에서 B와 C 사이, B와 C 사이는 뭐냐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한랭전선, 이거 한랭전선인데 한랭전선 통과할 때는 여기 이제 적은 정나는 소나기 나오잖아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9번 갑니다. 그림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BC를 깊이에 따른 암석 인공곡선 나타냅니다. 나는 깊이에 따른 암석 인공곡선인데 A 해령이죠. 해령이나 열점은 압력의 감소잖아요. 압력의 감소예요. 그래서 여기 뜬 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압력의 감소가 마그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기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용인곡선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요게 이제 뭐냐면 물 함유하면서 로 용융점 감소해서 함유랑 좀 그렇다. 물 공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 공급으로. 그게 이제 뭐야? 이게 C예요. C. 이게 지금 C고 여기 요거 C.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가다가 이 화강암을 녹이죠. 열을 가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구 내부에 온도 곡선이 있었는데 이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기억이. 온도 상승. 그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녹는 거. A에는 주로 물이 포함된 멘틀물질 용융돼. 이거 아닌 거. 물이 포함된 멘틀물질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기는 건 지금 어디 C예요. C. 마그마 SiO2 함량은 B가 근데 B는 얘가 녹아서 유무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C는 뭐예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52% 이하, 육암질 마그마는 63% 이상이죠. 왜 이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거 알잖아.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52%, 63% 이거 그죠? 네. 기역은 C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아닌 걸로. 네. 기역은 B인 걸로.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죠. 네.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을 나는 은하의 중력 렌즈 현상. 자, 중력은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력 렌즈 현상도 역시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제일 많은 게 지금 뭐예요? 이게 암흑 에너지죠. 약 70%.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약 25% 이게 이제 암흑 물질. 약 5% A가 보통 물질. 그럼 이제 A는 암흑 에너지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보통 물질이고. 현재 후에 우주가 팽창하면 이 암흑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공에 있는 거잖아요. 암흑 에너지. 우주가 팽창하면 진공은 늘어나죠. 그래서 C의 비율은 증가. 근데 B는 뭐 물질은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되겠죠. 이 커지고 감소한다. 맞는 얘기. 나를 이용하여 B가 뭔데? 암흑물질. 암흑물질도 물질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중력 현상이 일어나네. 여기 물질 있겠네. 추정할 수 있죠. 정답은 니은티그 정답이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대기에 의한 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은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게 사실 지금 0도와 30도, 60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는 얘기인데 대기가 대기대순환 3등분 하면 좋다.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90도인까지 여기 또 30도 S, 60도 S, 90도 S까지 그려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헤들리 순환이고 페렐 순환이고 극순환이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북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적도에서 여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 여기서 줘갖고 이게 일로 가서 여기다 에너지 주면 이게 이제 올라간 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에너지 주는 거예요. 여기 남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도의 이 에너지들이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돌고 돌면서 전달이 돼서 극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기에 의해서 그래요. 이거 대기에 의한 거니까. 그럼 A는 30도 60도 사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페렐 순환, 간접 순환 맞는 얘기고, B에서 헤들리 순환은 이제 에너지가 30도 정도 사니까 여기인데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북쪽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서 일로 수송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내려가서 일로 수송되는 거, 북쪽 방향. 여기서 올라가서 받아갖고 올라가서 북쪽 방향으로 수송이 되는 거. 북쪽 방향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C는 남반구인데요. 여기 캘리포니아 있어요? 아이,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지, 이쪽에. 미국에 캘리포니아가 있잖아요. 미국이 북반구 있죠. 남반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 니은이 정답이고요. 12번 볼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주기열 단계가 끝났대. 그러니까 지금 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은 끝났고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핵이 수축해서 온도가 점점 좀 높아지면 이제 나중에 헬륨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수축하는 중이니까 아직 헬륨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고, 수축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들 때문에 바깥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생각할 때 중심핵의 온도는 주기열 단계일 때보다 높죠. 지금 여기의 온도가 주기열 단계일 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예요. 바깥에. 그럼 핵융합 반응 없으니까 온도가 낮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핵융합 반응이 딱 끝났죠. 그러면 이게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 수축하면 온도가 거기서 더 높아지죠. 압력이 심해지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져야 헬륨 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수축하면서 압력도 심해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그 온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의 온도는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점점 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태양 정도 질량일 때 이런 거고, 나중에 큰 주기율성이었으면 이게 철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양파 껍질 구조를 가지면서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보다 여기가, 핵융합 반응할 때 에너지 더 많이 나오니까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합쳐지면서 질량이 좀 크게 나타나고, 철까지 나타나서 이제 딱 철까지 생기면 그때는 핵융합 반응 없어지면서 훅 밀려들었다가 핵융합 반응 없어지니까 빵 터져나가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중심 핵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좀 틀린 친구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해서 뭐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표면은 저온입니다. 주기열 단계일 때보다 저온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적색거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풀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 이거는 무조건 온도의 하승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주기열보다 표면 온도는 낮아졌으니까 많을 리가 없죠. 수소 함량 비율이 중심핵이 높을 리가 없어요. 중심핵에서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 생겨갖고 지금 수소 헬륨으로 다 바뀌었는데, 중심핵의 수소가 이제 거의 엄청나게 없어졌죠. 네. 정답은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풍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오늘 관측소 24시간 동안 측한 시간에 따른 기압, 풍량, 풍속, 시간당 강성 순서 없이, 강수량은 밑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기압이 제일 찾기 쉬워요. 기압은 낮아졌다 높아지면 되는 거죠. 눈이 관측소를 통과했대요. 쭉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 이 친구, 네가 기압이구나. 그 다음 이제 요 기압이 제일 낮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훅 변하는 풍속. 풍속은 되게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풍속이란다 소리. 풍향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풍향. 그리고 이제 이 눈이 지나갈 때 그 전까지 굉장히 강했다 훅 낮아지는 거, 여기 이제 풍속이 되겠죠. 풍속이 가장 강하게 제일 높게 나타난 거, 이거 맞잖아요. T3 맞는 얘기고, 태풍이 눈이 통과하기 전에, 그럼 요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보면, 남동풍인데 SE 서풍 계열 아니고, 연지운동은 T3는 지금 비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있으면 태풍에 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누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약한 하강기류. 누는 약한 하강기류고 바람은 사실 여기서 장난 아니죠. 이런 데서 바람이 엄청 쫙 이 상승기류 사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장난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공기 연중 상승동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도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연중 운동이 그럼 당연히 T3가 활발한 게 맞죠. 그죠? 네. T4는 눈이니까 약한 하강기류.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네. 14번. 14번을 풀면서 요거는 좀 그래도 문제 같다. 요거. 문제가. 근데 이제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뭐 살짝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왜 3점이 아니지? 선생님 같으면 이거 3점 줬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표면온도 강도 반지름이니까 공식 이거 떠올랐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공식. 이런 기억을 볼게요. 광도를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도는 이거잖아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 광도 L은 반지름 0.01 그게 제곱이니까 100분의 1이 제곱이잖아요. 만분의 1 곱하기 이게 지금 4승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요거는 광도가 태양의 100분의 1쯤 되겠네. 굉장히 작은 겁니다. 백색외성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반지름도 너무 작고. 당첨. 기억은 백색외성. 백색외성이 굉장히 작은 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니은에선 표면 온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온도는 T4승은 R 제곱분의 L이니까. 그럼 요거 지금 2.5의 제곱이니까 6.25가 되고, 그 다음 이제 광도 100이잖아요. 6.25분의 100은 얼마더라? 요거 계산을 해보면 16쯤 됩니다. T의 4승이 16인 거예요. 4, 4, 16인데. 2배구나, 2배. 2배.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 정도 되는 별이고, 광도는 그 태양보다 좀 밝아요. 반지름도 좀 크고, 주기활성이겠죠. 왜냐하면, 이 거성이면 온도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주기활성 온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주기활성이구나. 이 거성일 텐데, 그래서 온도가 좀 낮죠. 태양보다. 네. 광도가 80일이니까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디귿에서는 반지름은 R 제곱, 온도의 4승분의 L이고, 이렇게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T 제곱분의 루트 L이다. 그래서 온도의 제곱 0.75의 제곱이니까 0.75 제곱해주고, 광도는 이제 80이니까 루트 89가 되겠죠. 16이 나오죠. 16.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이 16배. 거성 맞죠? 네. 그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길다 그랬는데 둘 중에서 온도로 보면 되잖아요. 기억은 루트 10이고 그죠? 3보다는 좀 크고 4보다는 작죠. 그럼 이건 2니까 기억이 더 고온인 거예요. 고온이면 짧은 파장 내렸는데 길다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기억의 절대등급 빼기 니은의 절대등급 값은 10이다 그랬는데 광도로 보면 돼요. 이 광도 몇 배 차이 나니까 기억 니은이지. 광도가 100분의 1의 100이니까 만배. 광도 만배. 5등급 간의 강도가 100배 차이죠. 이건 10등급 차이. 절대등급 값이 10이다. 이건 이제 맞는 얘기고요.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요거 좋았어요. 난 요거 굉장히 좋았다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디귿 보기 참 좋은 보기라 생각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별의 질량을 니은 디귿 거성이 좀 큰 거 아니야? 아니 주기활성도 거성되잖아. 막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늘 강조하지만 HR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주기활성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온도인데 이쪽 고온이고
저온이고, 그리고 이쪽이 광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니은이랑 디귿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도가 100입니다. 100. 100의 주계열성이니까 여기가 지금 니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귿은 광도가 80일이에요. 이거보다 작아요. 여기에 있는 거성인 거예요. 거성. 여기 있어요. 여기. 디귿. 여기 있는 거예요. 거성.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주계열성은, 니은의 주계열성은 이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초거성 되게 초거성. 큰 거. 질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한 거고요. 니은이 더 크다. 이거 맞는 얘기. 정답은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인데, 그럼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 이렇게 그려놓고 짠짠, 동태평양, 서태평양, 쫙 고기야, 저기야 구름 생기고 비 온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려가고 찬물에 올라오고 있잖아, 용승. 네. 자, 그림가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싱할 때 해면기압 편차. 그러면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으면 그건 라니냐예요. 이 서색의 고기압이니까. 이 동태평양 해면기압이 높은 거 요거 요식이 이렇게 나타난다. A가 라니냐. 낮게 나타난다. B가 엘니뇨. 나는 A 여부지 한시기에 태평양 적도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수온이 동태평양 쪽이 높아졌다. 여기 3도 높아졌다. 어떡하냐? 원래 수온 낮은 게 정상인데 높아졌다고? 엘니뇨네. 너 B구나. 자,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네. 니은에서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평균 수온 편차. 원래 여기 수온 높고 수온 낮잖아요. 라니냐 때는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고 커지죠. A가 라니냐니까 B보다 크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의 평균 A는 라니냐니까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의 해면기압은 낮고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은 더 높아지죠. 이거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고 큰 거 맞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평상시만 잘 익혀두면 엘니뇨와 라니냐는 끝이다. 정말 많이 강조했고, 다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중에도 이거는 착한 거예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을 볼게요. 그림가는 지구의 공전궤도를 나는 지구 자연축 경사하게 변화 나타낸 것이다. 자연축 세차운동의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 반대고 쭉이냐 26,000입니다. 자연축 경사각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계절. 세 글자로 하면요, 연교차. 아홉 글자로 하면 태양의 남중 고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세차운동 중이 26,000년이고요. 자, 세차운동과 지구전축 경사기의 요인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A는 뭘 물어보려고 줬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일점에 있을 때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현재 상황은, 자, 이제 좀 맞춰갖고 그려오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근일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여기 원일점이 있고, 그럼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단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일점이고,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인데 가까워. 따뜻한 겨울이에요. 그럼 여기 왔을 때가 이제 이렇게 겨울 다음에 뭐가 돼요? 봄이 되는 거죠. 봄. 근데 이제 기억에서 6,500년 전 지구가,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6,500년 전, 이거 헷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고?
6,500년마다 한 계절씩. 전이니까 이건 한 계절 빼주면 돼요. 그러면 봄이었었는데 한 계절 빼주니까 겨울이었구나. 6,500년 전 여기가 겨울이었는데 가을이었고, 그럼 겨울에 가까운데 멀어졌거든요. 좀 추운 겨울로 바뀌었겠는데, 북방 겨울철이 맞아요. 그리고 좀 추운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북위 35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약 6,500년 전. 그럼 지금도 겨울이 추워요. 여기서 때가 여름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여름이지만 멀잖아요. 시원한 여름이지만 이제 6,500년 전엔 여기가 여름이었거든요. 가까워졌는데 이거보다 더운 여름으로. 이 연교차는 6,500년 전이 현재보다 그래서 작았어요? 컸죠. 남위 35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현재는 요 남반구 더운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 13,000년 후, 13,000년은요 자전축이 이거 그대로인데 자전축만 이렇게 되는 거죠. 남반구가 이제 13,000년 후에는 겨울에 가까워. 여름에 멀어졌어요. 시원한 여름으로. 할 줄 알죠? 이 정도는. 그죠? 겨울에 가까워졌으니까 따뜻한 겨울로. 거기다가 자전축 기울기도 현재보다 13,000년 후는 작아져요. 계절 작아져요. 어디서나. 계절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역시 겨울에 따뜻해지고 여름에 시원해지고. 그렇습니다. 13,000년 현재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다, 시원해진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 정답이었고요. 17번 갑니다. 어느 지계 현재 위치와 고지대별 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그 너무 쉬운 거라고 하면서 뭐라 했어요? 손가락 신공으로 어차피 지구자의 극은 항상 여기였어. 그러니 이제 예를 들면 6천만 년 전에는,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쫙 6천만 년을 찍고 엄지손가락으로 얘 찍고, 그대로 6천만 년을 여기에, 그만큼 지게,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는 6천만 년 전에 이게 남반구였다는 얘기죠. 남반구. 알겠죠?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랑 4천만 년 있잖아요. 이만큼 4천만 년을 이렇게 갖고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오면 지금 좀 여기, 자,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살짝 지우고, 지우개가 안 되냐? 지우개로. 네, 됐습니다. 지워보고 조금만 내려가면 되네. 2천만 년 전에 쫙쫙 여기. 약간 특이한 거 뭐냐면요, 1,000만 년 여기에요. 여기 손가락 여기 올려야 되죠. 좀 올리면 돼요. 지게 1,000만 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6천만 년에 4천만 년에 훅 왔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네. 살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빠르게 이동하였다 6천만 년에 4천만 년 맞는 얘기고, 이 고지자기 복각은 남반구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1,000만 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년 전 여기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다. 기억만 맞는 얘기. 이거는 고지자기 이동 문제 중에 좀 17번 쉬운 문제였죠. 18번입니다. 중심별이 주계열성이 어느 외계 행성계의 생명 가능 지대와 행성의 공전 궤도로. 요것도 조금은 까다롭긴 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기 디귿에서 많이 좀 낚였을 것 같은데, 기억은 쉽고요. 생명 가능 지대까지 0.05AU 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AU인데 태양계는 1AU거든요. 생명 가능 지대가 이제 1AU를 중심으로 퍼져 있죠. 좁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0.008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1000분의 8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무슨 값이냐면 별 라플 행성이 지나갈 때 요만큼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면적이니까 이게 파이 r 제곱만큼 줄어드는 거다. 1000분의 8은 125분의 1입니다. 이만큼이 파이 r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r제곱. 그죠? 이 비율이 그래서 이게 125분의 1이 아니고 125분의 1은 r제곱이니까. 그죠? 네. 뭐 루트를 씌우든가 해야 되겠죠. 이 디귿이 문제예요. 그런데 T2, T1, T2는 지금 막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고 T1 훨씬 전이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후손 파장 변화 같은 거 나오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식현상을 이용한 거. 그래서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진짜로. 네. 지구에서 우리가 쳐다봤을 때 여기서 일로 간다. 이때가 이제 행성은 여기서 오겠지만 이때가 사실은 뭐예요? 후퇴가 제일 크기 때문에 파장이 제일 길 때예요. 후퇴한 파장이 길어지는 거 알죠? 그러면 이거는 T1이라고 볼 수 있어요. T2는 뭐예요? T2는 이제 식현상 막 시작되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막 이 지금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여기 오고 할 때입니다. 이제 막 지구에서 보기에 막 가려지기 시작할 때 이게 T2거든요. 그러면 T1일 때가 파장이 제일 길 때예요. T2는 그보다 파장이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T2가 T1보다는 파장이 짧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파장이 제일 긴 거니까 후퇴가 최대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접근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거 심화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잘 틀리는데 이거 틀리지 말아라. 여기가 지금 접근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파장이 제일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강의할 때 분명히 그림도 이렇게 그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파장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야 여기 파장이 점점 길어져 짧아져. 그럼 이거 우리한테 멀어지는 거니까 후퇴는 맞아요. 파장은 감소. 이거 잘 속는다고 심화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8번은 요 디귿 보기는 이제 심화를 들은 친구들이라면 뭐 맞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19번입니다.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단면을 그림과를 보면 A가 먼저고 B가 나중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 단층이 이미 있었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원소 X와 Y의 방사선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인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감기가 1회가 지나갔다. 그럼 비율이 1대 1이잖아요. 방사선원소 함량 1분의 자원소 함량 1. 아, 1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방사선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이 여기가 1이거든요. 요때 걸린 시간 X는 반감기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X 반감기 1억. Y는 반감기 얼마예요? 1이 됐을 때 시간이 이거잖아요. Y는 2억. 자, 그 다음에 한정리만 포함하고 있고 현재 A와 B에 포함된 방사선 함량이 50% 25% 중 서로 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말이죠. 1억짜리가 25% 2회 지나간 거잖아요. 반에만 남은 거니까. 그럼 2회니까 2억이 되거든요. 그럼 2억짜리는 50%면 반감기가 1회 지나간 거니까 2억이 돼요. 이건 아닌 거죠. 왜냐면 나이가 둘 다 2억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XY 중에 AB 중에 AB는 XY 중 서로 다 한쪽만 포함하고 그랬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닌 걸로. 오케이.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 50%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25%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지우고, 그러면 50%면 반감기가 1회, 나 1억. 25%면 반감기가 2회, 근데 2억짜리가 2회니까 나이가 4억. 이해됐습니까? 나이가 많은 게 누구예요? A죠, A. A에 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A에 Y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는 4억이에요. 나이가 적은 게 나중에 관입해서 지면까지 올라온 게 B죠. B에는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B의 나이는 1억인 겁니다. 이렇게 찾고요. 반감기는 X가 Y에, X는 1억이고 Y는 2억이니까 2분의 1배에다 맞는 얘기고, 이건 이제 1억이고 Y가 반감기 2억이니까 A에 포함되는 방사원소는 Y다. 맞는 얘기죠. Y였어요. 단층 FF' 중생대 아닌데, FF'은 4억 이전에 형성된 거고, 중생대는 2.5억에서 0.665억 사이고. 아니죠? 정답은 기억과 이은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어느 우주 모양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120억 년 전 은하 P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인 빛이 80억 년 전 은하 Q를 지나 현재 관측자에게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해 나타낸 것이다.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 증가한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한 번 딱 처음에 딱 한 번 보고,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이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읽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뭘 물어보려고 좀 이런 걸 줬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어봤습니다. 자, 120억 년 전에 피해서 방출됐고 파장이 80억 년이고, 몇 번 읽어보고 그림가를 보고 그림날을 보고, 아하, 이런 거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생소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디귿은 교육과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디귿은. 결정적인 힌트는 또 요거였고요. 우주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 증가한다. 자, 120억 년 전에 우주는 가속 팽창했다 그랬습니다. 120억 년인데요. 지금 이거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이러면 일정하게 팽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거는 사실은 감속 팽창. 그래프에서 옆에 있는 그래프가 너무 작아서 크게 다시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쯤이 그래서 120인데 120억 년인데, 여기는 감속 팽창하다가 이제 일정하게 가는 거야. 가속 팽창 아닌 거죠. 땡이고요. 자, 니은은 할만했을걸요. 그래도 피에서 방출된 파장 람다인 빛이 요때가 언제냐면 120억 년 전이에요. 120억 년 전. Q에 도달할 때 언제죠? 80억 년 은하 Q를 지나서. 요건 80억 년이에요. 그러면 120억 년 전에 크기가 얼마였어요? 5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우주의 크기가.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 우주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5분의 1이었다가 120억 년 전에 80억 년 전에는 얼마예요? 80억 년 전에 2분의 1로 됐어요. 2분의 1. 80억 년 전에. 그럼 5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2.5배 증가했잖아요. 그럼 뭐 빛의 파장도 우주의 크기 2.5배 증가했으니까 빛의 파장도 2.5배 증가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문제인데요. 나에서 현재의 관측대로부터 Q까지의 거리 기억은 80억 광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현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은하가 있어요. 이 은하에서 온 빛이 우리까지 오는데 이게 120억 년 전에 방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지금 120억 년을 걸려서 여기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한테 딱 도착했어요. 우리는 지금 120억 년 전에 이 은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은하에서 120억 년이 이렇게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억 년 걸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이게 사실 P인데, 이 P 은하까지의 거리는 얼마겠습니까? 120억 광년이에요. 거리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120억 년 걸려서 왔으니까, 빛이. 빛의 속도는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지 않아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광속으로 와요. 그래서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빛이 가는데 120억 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 은하까지 거리는 120광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 40,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4, 3, 10이니까. 자, 이제 요거를 보세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현재 보세요. 120억 년 동안 여기서 간 빛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럼 중간을 자르면 좀 그렇고, 그럼 이제 60억이 될 텐데, 대충 한 요 정도 자르면 이게, 그죠? 네. 40, 40, 40 되겠죠. 그럼 기억은 40은 좀 넘고 60은 좀 안 되는 거죠. 기억까지 거리는. 80억 광년일 리가 없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해도 답은 나오긴 하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주의 가속 팽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디귿을 그냥 가속 팽창이 없이 등속 팽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디귿은 답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출제자의 의도로 생각해 보니 지금 요건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지금 다시 좀 여러분들한테 요거 찍고 있는 건데요. 알려드리려고. 80억 년 전에 은하큐를 지났다, 얘가. 현재 관측대에 도달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은하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80억 년 전.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80억 년 동안에 이제 빛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그동안 현재는 빨간색으로 그래요. 현재 우리가 보면 은하큐는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그러니까 팽창했다는 개념 없이 그냥 뭐 풀면 선생님이 풀어준 것처럼 풀 수 있어요. 근데 등속 팽창이나 아니면 가속 팽창 좀 고려한다면 80억 년 동안 날라오면서 이 거리는 더 멀어졌겠구나. 사실은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딱 이 기울의 거리라는 게 은하 Q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출제자의 의도 같아요. 그래서 80광년이 아닌 건 맞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X가 맞긴 해요. 80광년이 아닌데, 출제자의 의도대로라면, 그럼 이거는 80광년, 80억 광년이죠. 80억 광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혹시 그냥 풀었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지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문제는 있긴 했죠. 한두 문제. 하지만 사실은 6평이나 7월 학평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능까지 간다면 매년 보면 이제 뭐 9평이 쉬웠다.
유평이 좀 어렵고 지구과학은 여지 없었어요. 수능은 불수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하의 후퇴속도, 파장 변화를 이용한 그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잘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미래 있죠? 가속 팽창, 그 다음에 등속 팽창, 혹은 감속 팽창하다가 뭐 열린 우주, 닫힌 우주, 평탄 우주, 그런 개념들, 암흑 에너지와 함께 잘 익혀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모고가 있는데요. 선생님 강의로는 이제 그 간모고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아, 내가 이런 게 약했구나.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점을 좀 채워간다면 수능은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